2002년도 저희가 답사를 가야 고분군을 주제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지역적 특성을 가진 가야 고분 중 매장 시설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 답사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부산 복천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창녕 교동 송현도 고분군, 고성 송악도 고분군, 그리고 성주 성상동 고분군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가야 고분을 저희가 답사를 통해서 변화 과정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목관묘, 목광묘, 석광묘, 석실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각 권역별 수장청 고분을 중심으로서 약간 차이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의 고분 문화의 일반적인 흐름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가야는 권역별 토기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듯이 묘제의 수용과 전개 과정도 각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당시 수장층의 성격과 정치적인 동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목관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관묘는 서기 전 1세기부터 후기 와질토기 목광묘가 등장하기 시작 전에 8세기 중엽 이전에 주로 형성이 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목관묘는 묘강을 깊게 판 후에 목관 내부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 목관 내에 충전토와 함께 목관을 하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목관묘의 크기는 2-3m 정도, 너비는 한 1m 내외의 묘강을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장품 매장하기 위해서는 요갱을 설치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관묘의 형태는 통나무관과 판재식 목관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항리 24호 무덤에서 유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피엽자의 형태의 모습의 목관묘와 김해 구지리 무덤에서도 이런 형태의 판자 형태의 피엽자 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다오리에서 이렇게 통나무 형태의 목관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요 밑에 요갱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목광묘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 4세기대의 주 묘제인 목광묘인데요. 일반적으로 묘광을 굴착한 후에 주 피장자를 모신 관을 놓고 그리고 나무 방을 만듭니다. 이 나무 방을 우리가 나무 덧널, 이렇게 요즘은 덧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각을 굴착한 다음 판재를 사용한 목각을 설치하고 피장자를 안치한 뒤 빈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여 봉토를 축조하는 것을 기본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장자에 안치된 목관을 그보다 규모가 큰 별도의 목각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가야 지역에서 목각묘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는 시기는 3세기 중엽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대성동 29호묘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성동 고분군이나 복천동 고분군에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관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곽이라는 개념은 덧널 개념이죠. 그래서 관을 놓고 난 후에
나무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덧늘 구조, 즉 곽이라는 개념인데 대성동 고분군이나 복천동 고분군에서는 이 관의 형태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관이 없는데 과연 덧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곽의 개념은 구조라든지 구조의 그 규모나 형태, 이런 부장품의 수를 가지고도 한번 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신을 안치하고 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시신을 안치하고 관이 없고 그리고 내각이 없더라도 구조의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부장품 등을 가지고 곽의 개념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 복원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곽이 형성이 되고 나무방 안에 주 피장자의 안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관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관이 있고 다시 나무방을 만드는 그런 순서대로 보시면 목곽의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실을 안치하고 내곽이나 관이 없더라도 하나의 이런 규모적인 측면에서 우리 곽의 개념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곽의 구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장자와 부장 육물의 위치, 그리고 묘광의 굴착에 따라서 단광식과 주보곽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묘광 내에 주곽만 조성을 하는 것을 단광식, 그리고 주부곽을 분리해서 각각의 묘광을 마련한 것을 주부곽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성동 29호분을 보게 되면 단관식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성동 39호분을 보면 이렇게 주부곽식의 형태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70호도 마찬가지 주부곽 형태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주부곽 형태는 우리가 복천동 고분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4호, 55호분 우리 그 야외 전시관에서 보셨던 곽의 형태인데요. 54호는 목각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주부곽 형태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53호는 석광묘의 주부곽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석광묘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광묘는 목광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묘광 내에 할석 또는 판석 등을 쌓아서 석곽을 만든 후 내부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고 그 위에 나무 덮개나 돌 덮개를 덮으면서 영구 밀폐하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석광묘는 가야 지역에서 5세기대에 가장 발달하면서 성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대형 봉토를 갖춘 고총이 등장하면서 석광묘 역시 각 권역별 축조 방법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 석광묘의 특징은 이 내부 구조를 더 견고하게 갖추기 위해서 보나 도리를 사용을 해서 위에서 누르는 이 무게를 견디려고 했던 그런 구조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석실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석실묘는 6세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가 형성이 되면서 널길이 있고 출입을 할 수 있는, 즉 추가장이 가능한 입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석실묘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벽 중에서 한 벽 단면을 입구로 사용하는 횡구식 석실묘가 있고, 그리고 연도와 현실을 구성된 횡역실 석실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석실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석실 구조의 그런 내부의 형태는 초기에는 세 장방형에서 장방형, 방형 이렇게 평면 형태의 변화 과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횡예실 석실은 아라가야와 난강 주변의 그 지역의 수장층이 중심으로 도입되어 이후 고성 중심의 그 소가야 권역과 그 이외의 가야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령 중심의 대가야 권역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6세기 중엽 전후로 하여 그 권역별 경계 및 교통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봉식과 고화동식 석실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런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는 복합된 구조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6세기 그 석실묘 유형의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복식 석실과 고화동식 석실이 있는데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종복식은 중앙에 연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화동식은 좌측이나 우측에 연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폭비를 보게 되면 수종복식은 3:1, 고화동식은 2:1, 평면 형태는 수종봉식은 세장방형, 그리고 고화동은 장방형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 구조는 수종봉식은 수직 또는 제형, 사다리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고화동식은 공룡이나 터널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종봉식과 고화동식이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수종봉식은 고성, 진주, 어령, 함안 지역의 그 소가야, 아라가야 권역 내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고화동식은 고령 합천 지역의 대가야 권역 내에서 보여지는 그런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각 권역별 묘지의 변화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답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고부군에서 봉토만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봉토 내부의 형태라든지 그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서 발굴한 후의 모습의 자료들을 우리가 참고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분군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무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3세기 후반의 목광묘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29호묘입니다. 그리고 4세기 전반의 목광묘 13호묘, 4세기 중반의 목광묘인 88호의 묘강의 형태, 그리고 4세기 중엽의 목광묘의 70호, 그리고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조성된 목광묘의 1호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3호는 5세기 중엽의 석곽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복천동 고분군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4세기 중엽의 목광묘인 38호, 그리고 4세기 후반의 목광묘인 31호, 32호 주부각 형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의 목곽인 주부각 형태의 21호, 22호묘, 그리고 5세기 전반의 석광묘의 53호묘, 그리고 복춘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대에 오게 되면 연산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안 마린산 고분군에서 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전반에 되는 이 마갑총은 마리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5세기 전반에 조성된 목광묘고요. 그리고 5세기 중엽에 석광묘의 마리산 4호묘, 그리고 5세기 후반에 도항리 54호묘,
그리고 6세기 전반에 마리산 25호묘, 그리고 6세기 중엽에 석실인 도항리 4호묘를 대표적인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옥정 고분군에서 대표적인 고분의 4세기 후반에 목강묘인 옥전 68호, 그리고 5세기 전반에 석곽인 23호, 5세기 중후반에 석곽묘인 M1호, 그리고 후반에 석곽인 M3호, 그리고 6세기 전반에 M4호, 그리고 M11호는 11호는 6세기 중엽의 석실묘입니다. M3호 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의 대표적인 고분은 5세기 전반의 석곽인 73호, 그리고 5세기 중엽의 석곽인 75호, 5세기 후반의 지산동 44호묘, 그리고 6세기 전반의 석실인 518호, 그리고 6세기 중엽의 고화동 벽화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녕 교동 성년도 고분군은 5세기 중엽의 석곽인 3호묘, 5세기 후반의 석곽묘인 1호묘, 6세기 전반의 송년동인 67호묘, 그리고 6세기 중엽의 석실인 31호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성 송악도 고분군은 송악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원리가 있는데 5세기 중엽의 석곽인 2호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세기 후반에 조성된 석곽인 송악동 1A-1호묘, 그리고 6세기 전반에 석실인 송악동 1B-1호, 그리고 6세기 중엽의 석실인 송악동 1C호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1A, 1B, 1C 요 무덤들은 한 봉분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호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답사를 남은 두랑리 고분군에는 저희가 답사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5세기 중엽 후반 그리고 6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석곡과 석실의 형태의 가야 무덤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이렇게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무덤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대성동 고분군은 단광식 목각묘, 목각을 포함한 묘강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5에서 6m급의 무덤들은 중심 구릉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작은 한 3, 4m 이하의 규모는 좀 떨어진 구릉 아래에 위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묘강의 길이는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평균적인 그런 비율을 보게 되면 2대1 내외의 거의 일정한 형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성동 고분군의 29호의 단광식 목각묘에서 출현한 그런 순장 풍습이 부각에 출현과 함께 더욱더 성행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대성동 고분군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이 29호묘입니다. 단광식 29호묘인데요. 지금 현재 구조를 지금 29호묘를 많이 39호 주부각 형태가 침입한 형태 파괴 29호를 파괴하고 난 후에 39호 주부각이 조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면들을 지금 다시 추정해서 묘형 구조를 한번 만드는 보고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성동 29호묘는 3세기 후반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단광식 목강묘로서 크기는 한 6, 7m 정도, 넓이는 한 3.5에서 4m 되는 장방형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동과 복청동 목각에서는 목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갈대발을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철정 위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의 형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보게 되면 동복이나 파형 등을 출토가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외래 문물이 수용을 하고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1호분과 대성동 3호분은 목각 구조를 주부각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부각 형태로 하면서 목각과 주각을 별도로 묘각을 조성을 했을 때는 이혈 주부각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부각을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유물을 즉 부장품을 더 많이 넣는다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4세기 기점으로 단광식에서 주부각식의 형태의 변화 과정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세기 전엽의 45호, 3세기 후엽의 29호, 그리고 4세기 전엽의 13호, 4세기 중후엽의 23호, 39호, 그리고 5세기 전엽의 1호, 7호 이런 형태의 흐름들의 목강묘의 구조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적으로 변화 과정에서 묘강의 깊이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 후반이나 5세기 전반대에 오게 되면 이 묘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4세기 후반에는 1.7m 정도 이상이고 5세기 전반에는 3m 이상으로 묘강이 깊이 팠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3호의 석강묘의 형태의 발굴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석강묘의 모습도 자, 이렇게 석강묘는 석강 내부의 공간의 활용이나 부장 유물의 배치 양상 등이 목강묘에서 보이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건강가의 석강묘는 앞선 시기의 목강묘의 광각 개념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목강묘는 김해가 가장 정성기에 누렸던 정기가의 대표 묘제로서 대성동의 대성동 고분군의 수장들이 많이 채택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강묘는 가야 정기에 출연하지만 목강묘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후기 가야 시기의 대표 묘제로 채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석실묘는 금강가야가 신라의 정치적 영향을 받은 이후에 확인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석실묘는 대성동 복천동 고분에서는 가야에서 보이는 그런 횡예식 석실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5세기 후반에 단절된 것을 보여지고요. 이것은 복천동이 먼저 단절이 되고 이후 대성동 고분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예실 석시묘 이전 단계에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을 하면서 횡예실 석시묘 등장은 신라와 신라의 통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복춘동 고분도 능선 위에 이렇게 발굴한 후에 조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남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앙에 53호, 54호의 야외 전신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춘동 고분군은 다양한 묘제의 형태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목감묘부터 해서 주부각 목광묘, 당각 목광묘, 주부각 수요시 석광묘, 당각 수요시 석광묘, 동무도 그리고 횡구식, 횡예시 석시묘 등 191여기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조성이 되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차적으로 축조되는 경향을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분군의 영조는 수장묘를 기준으로 하면서 대체적으로 5세기 중엽대에 오게 되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여기서 1호묘를 한 것은 여기서 가장 먼저 조사가 되는 1호묘에서 검동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1호묘는 부장품의 질이나 양으로 볼 때는 5세기 후엽의 수장급 묘로 보여집니다. 목광묘는 4세기 단계에 주로 축조가 되었는데요. 이 복춘동에서 볼 수가 있는 능선 저지대부터 이런 4세기에서 5세기 후반 2단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고분군에서 목광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목과 나타나지만 목관 안에는 목관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발이나 철정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춘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목광묘는 38호 묘입니다. 4세기 2, 4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부장품은 후장하기 위해서 부각을 따로 둔 주부각 형태로 무덤입니다. 앞시기와 차이가 나는 최초의 수장묘 등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38호 목광묘의 구조를 지금 전시관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사각형의 그런 기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경광 구조로 갖추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석광묘는 5세기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5세기 1, 4분기는 아마 사회 변동에 연동해서 이 다양한 묘제가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 93호 석광묘를 보게 되면 여기 유구 형태에 보면 이렇게 U자 형태의 이런 요상으로 통나무관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광묘로서 위에 지붕 뚜껑은 목계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94호 석광묘는 차상위자의 묘제로 보여집니다. 이후 5세기 전엽에 2, 4분기대에 오게 되면 이 석광묘가 좀 더 구조적으로 위상이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21호, 22호 주부각 형태의 석광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석광묘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석각에 갇혀지면서 돌 덮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바닥에 할석을 깔고 난 후에 철정 위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곽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석곽 안에 보시면 철정인 꺽쇠라든지 아니면 관정이 출토가 될 경우에는
내곽이나 또는 나무각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천동 21일 25분에 이 석광묘의 뚜껑 석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개석에 제거하는 과정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복천동 21호, 22호 형태는 2, 4분기 단계에 조성이 되었고 주부각 수역실 석광묘입니다. 뚜껑도를 사용을 하였고 바닥에 보시면 강도를 깔고 강도를 깔아서 시상이 조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목관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목관 대신에 갈대밭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철정을 깔고 시신을 안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주 쪽에 순장에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은 청동제 칠두령, 그리고 여기서 본 토기는 신라식 토기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의 통합 단계에 이루어지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천동 11호묘 주부각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보겠습니다. 5세기 중엽에 조성이 되었고요. 주부각 시계가 석광묘로서 22호 다음 단계의 고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집니다. 금동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복천동 54호묘는 11호와 39호묘 같은 대형 수장 무덤입니다. 주각과 부각으로 따로 파서 일류로 배치되는 2열 주부각식 형태로 갖춰져 있는데요. 주각은 석각이고 부각은 목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53호 이런 주부각 형태의 이런 석각 목각 이후에는 주부각이 모두 석각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동혈 주부각식으로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25, 129호 후대에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함안만리산 고분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안만리산 고분군은 남북으로 2km 주능선에 서쪽으로 뻗은 이렇게 8개의 능선들을 가지 능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뭐 관리하는 것은 1호부터 37호까지 봉분이 확인이 37호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잔존해 있는 것은 100여기 되지만 봉투가 없고 원형이 잃어버린 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1000여 기 이상의 무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산 고분군에서 볼 수 있는 분포도를 보게 되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빨간 점의 크기는 고분의 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박물관에서 올라가는 능선 가지 위에 대형 고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도 대형 고분군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의 그런 조형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북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나중에 6세기에 오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 마리산 고분군이 앞선 시기의 무덤들을 파괴하는 경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마리성 고분군에서 목각의 그런 석각의 형태의 분포를 보면서 어디에 집중이 되는가도 한번 묘지의 분포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우리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보면 사오묘가 보이는데, 사오묘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여기 박물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 옆에 이렇게 6, 7, 8호 대형 고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남쪽으로 쭉 능선 위에 고분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는 2, 3호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광묘를 볼 수가 있는 것은 3세기부터 조용되었다는 것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목광묘가 조용되는 양상을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4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경향이고요. 그리고 목광묘 초기 단계에는 장방형 원형 봉분인데, 이 봉분의 높이는 한 2, 3m 정도. 그리고 목광묘의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5세기 이전에는 바닥에 돌을 깔지 않고 관을 두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5세기 초 이후에 보면 목광묘 바닥에 돌을 깔고 관을 두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반에는 볼 수 있는 이런 마갑총에서는 순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목광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당관식 구조입니다. 목각의 규모와 내부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부장 유물에 의해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물의 배치 상태와 꺽쇠, 관전 등 목관, 목각, 결석구의 출도 위치를 통해 꺽쇠나 관정이 확인이 되면 관이나 곽이 더 사용했던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이죠. 아라가의 목광묘는 도왕리 고분군의 구릉의 북쪽 일대를 중심으로 남강 연안의 황사리, 요내리, 오곡리 고분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도왕리 39호 목광묘의 4세기 후반에 조성된 목광묘의 형태와, 그리고 도왕리 10호 목광묘, 요 재현된 모습인데 5세기 중엽에 조성된 목각의 형태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석광묘는 아라가의 수요시 석광묘는 5세기 전반에 등장을 하고요. 5세기 이후에는 5대1 이상의 세 장방형 구조로 길이가 10에서 한 14m, 넓이는 1.5에서 2m로 이루어집니다. 함안 지역에서는 주부각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봉분 안에 하나의 석광묘가 조성이 되는데 당곽식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형 덮개돌 아래 토합을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보나 도리를 지붕에 사용을 하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나 이런 것을 덜보 시설을 지금 여러 학자의 주장이 보고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목가구를 설치한 것은 이 거대한 봉분을 지탱을 하려고 했던 이 지역의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왕리 8호 수요식 석광묘의 세 장방형의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순장 형태도 흔적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왕리 14호 1호묘의 수요식 석광묘를 보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대표적인 석광묘는
마리산 그 13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호 석강면은 수역실 석강면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형태인데 봉분의 지름은 한 40m 정도 되는데 내부는 길이는 한 9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안반 지형을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더욱 높게 크게 보이려고 조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내벽에 점토로 전체적으로 다 붉은색으로 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 고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또 13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덮개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성열들이 보이는데 이 성열들 연결을 해보면 별자리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덮개돌 10개 중에서 가장 중앙에 5호 덮개돌에서 이런 성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무덤의 구조에서 매장 시설의 구분을 분할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호분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전실, 주실, 후실 이렇게 공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실에는 부장품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실에는 주피장자와 그리고 순장자를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또 후실에는 순장자의 공간을 별도로 또 조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산에서 볼 수 있는 매장 시설은 3공간 분할 형태를 보고 계시는데요. 다른 지역의 공간 분할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의 석강묘의 특징은 석곽은 평균적으로 4대1 장방형의 평면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8대1의 극세장한 그런 형태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부장공간, 피장자, 부장공간 3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목관, 목곽, 석곽 이런 순서대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곽의 상당부에는 덜보 시설이 확인이 되고 순장도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라가의 최고 위계의 무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가에서 볼 수 있는 석실묘를 도학리 5호묘가 있습니다. 6세기 중엽에 조성이 됐는데요. 석실 규모는 한 5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1.45m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석실묘의 형태는 연도는 담벽 중앙에 짧은 팔자 형태로 이렇게 형상이 벌어진 형태의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상을 보게 되면 소형 할석이나 넷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관에 사용된 관대 등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목관과 관련된 관정이나 관고리가 확인이 됨으로써 목관이 사용을 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도학리 석실묘에서 확인이 됩니다. 합천 옥정 고분군의 답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정 고분군은 대가야 영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환강변 위치한 야산의 구릉지에 해발 한 60에서 한 80m 지점의 정상부에 와서 삼면분에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는 고분군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굴이 발굴 조사가 있었는데요. 1985년부터 2009년 기준을 하게 되면 116개의 유구가 발굴이 조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굴이 되면서 2020년도, 2021년도 극동문화재연구소에서 목강묘 2기와 석강묘 35기, 동무도 4기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옥천동 고분군에 올라가시면 봉토분 배치도를 알고 가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3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봉토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M3호를 주변에 1호, 2호, 4호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봉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정상 부분에 많은 고분들이 조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M1호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세기 중반에 조성이 된 M1호는 수요실 석광묘입니다. 봉분은 한 22m 정도 지름이 한 22m 되는 데고 주곽의 길이는 한 7.5m, 너비는 1.8m 정도, 1.85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은 이곳에서 로만 글라스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보기 힘든 이런 유리 그릇들이 조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신라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답사를 했습니다. 합천 옥천 고분군 2호묘를 에서는 굉장히 구슬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2,000여 개가 넘는 구슬들이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금속 공예술이 볼 수가 있는 금제 귀걸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전 3호분을 볼 수가 있는데 고분의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5세기 후반에 조성된 M3호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M3호분은 하나의 묘강 내에 이렇게 격벽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은 묘강 안에 주벅 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동혈 주부각식 구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전 3호분을 보게 되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호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안에 보면 이렇게 구획 성렬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3호분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반지하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주부각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격벽이 있고 안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흙벽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석벽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M3호분은 축조 단계가 목곽과 석곽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장 주체부가 지금 목곽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여기서 출토된 것은 이 용무늬, 봉황무늬, 그리고 용봉무늬 이런 환두대도입니다. 이런 환두대도가 한 고분에서 많이 출토가 된다는 것은 이 무덤의 주인의 주피장자의 그런 신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용봉무늬 환두대도나 용무늬 환두대도가 이렇게 많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물을 통해서 신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구류들이 많이 출토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전 고분에 사오면은 이런 금지 귀걸이라든지 금지 고곡들을 출토가 되는 금속 공예술을 엿볼 수 있는 M35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이런 많은 고분들이 조사 후의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분군의 편년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의 시기는 개개인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의 그런 옥준동 고분군의 1, 2호면은 5세기 2, 4분기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3호분은 5세기 3, 4분기, 그리고 옥전동 M4호분은 5세기 4, 4분기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M2호는 2, 4분기, 5세기 2, 4분기, M1호는 5세기 3, 4분기, M3호는 5세기 4, 4분기, M4호는 6세기 1, 4분기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편년의 차이는 조금 개개인의 주장이 조금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시기에 고분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입니다. 한번 변하는 과정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덤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것도 이렇게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가시면 시기별로 목감묘 형태의 목광묘 모습, 1, 2세기의 목감묘, 그리고 2, 3세기의 목광묘 이런 판례를 통해서 정보를 잘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는 4세기, 5세기의 목곽, 석곽의 중점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박물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5세기 전반의 목각묘부터 그리고 5세기 3, 4분기에 조성되는 석각묘 M1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세기 4, 4분기의 석각묘 M3호분, 그리고 5세기 전반의 6세기 1, 4분기에 볼 수 있는 석각묘 구조를 그리고 6세기 2, 4분기에 조성이 되는 횡구식 석실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묘제의 형태를 시기별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령 지상동 고분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묘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 지상동 고분의 능선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령 지상동 고분군은 6세기 중후반에 35m에서 한 40m 정도는 대형 고분군들이 이렇게 능선의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세기 후반에 가장 강력한 세력에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 무덤들의 형태는 562년에 대약 가야가 멸망을 함으로써 가야 편입하면서 이런 대형 형태의 무덤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분포도를 살펴보게 되면 대형 복도부는 주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봉토 고분은 가지 능선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고분들은
능선의 사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지상동 고분군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약 권역 내에서는 단일 고분으로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위계화된 그런 묘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분들의 대형 무덤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상동 44호, 45호 무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5세기 후반에 조성된 44호의 수유시 석강묘를 전시관에서 지금 모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4호면은 주각을 중심으로 해서 부각이 두 개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주부각 형태의 T자형,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여기 붙어 있는 걸 이런 형태를 11자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산동에 44호면은 이렇게 중앙에 주각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서쪽에 서각, 그리고 남쪽에 부각인 남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순장 석각들이 32기가 조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2호, 35호묘를 44호 무덤을 보러 올라가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35호묘는 5세기 초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호, 34호묘는 5세기 중반에, 즉 5세기 초중반에 조성이 되 있는 32호부터 35호분까지 쭉 볼 수가 있는데, 32호묘 보면 거기 검동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선동 고분은 일제강점기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20여 기가 조사되면서 해방 이후에는 대형 30여 기, 소형 400여 개 이상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상동 73호묘를 살펴보게 되면 지산동에서 가장 이런 시기에 주부각의 목각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묘각 안에 주부각이 있기 때문에 동열 주부각식이고, 이렇게 주각과 부각이 T자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각 안에 순장각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숙 안에 별도로 순장각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3호의 목각 옆에 이렇게 수요식 석각묘도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73호를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묘강을 파고 난 후에 또 주각을 조성하기 위해서 묘각을 파면 여기 또 순장각이 또 놓여져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묘각 안에 이 충전석이 굉장히 크게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73호를 석각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73호는 목각묘 말기 단계에 고총이 출현한 단계로 석각묘가 발달하기 이전의 무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호 이렇게 검동관의 대표적인 유물이 있고요. 그리고 석각묘는 우리가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돌을 사용했는가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유식 석강묘 순장각들 보게 되면 대가의 그 수유식 석강묘는 건강가야나 아라가야보다 늦은 시기에 5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그 대가의 그런 석강묘에서는 이렇게 그 활석을 깬 돌을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석벽을 쌓은 모습, 아니면 이렇게 넓은 판석을 사용을 해서 석곽의 구조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묘지를 형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대가의 석강묘는 5세기 후반 이후에 대형 봉통묘가 등장을 하면서 내부에는 주부각식의 T자형의 세 장방 형태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 석벽은 매우 좁습니다. 관 하나만 놓을 공간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장방형 목관으로서 가늘고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발치 쪽에 부장품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호석도 많게는 세 줄까지도 확인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에서 볼 수 있는 5세기 이후의 형태의 무덤을 보게 되면 방사선 형태의 석열과 석열 사이에 판축법 분할 성토로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축법 분할 성토를 할 때 다른 성분의 흙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동 고분군 내의 그런 그 내부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목관의 형태에 있을 때 주곽과 부곽의 이런 T자 형태의 모습이 석곽에도 계속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세기 전엽에 조성되는 30호 고분을 보시면 이렇게 주곽과 부곽의 T자 형태, 이제 순장곽의 석곽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들이 영향을 받아서 44호 묘에서는 T자 형태의 구조와 그리고 11자 구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석곽의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4호 기점으로 해서 순장의 석곽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석실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가야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 석실묘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고화동 벽화 고분입니다. 고령 벽화동 벽화 고분은 고화동식 석실 조형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구조인데요. 석실의 기본 구조는 근장방형의 평면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우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우측에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 이 안쪽에 보면 회치를 하면서 벽화를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군륜형 형태의 천장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문 쪽으로 보면서 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안문의 벽화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러한 구조들은 백제의 영향으로 석실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창녕 교동 송년도 고분군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녕 교동과 송년도 고분군은 사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지역 구역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성 시기는 뭐 2군, 1군, 3군 이렇게 축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 5, 6세기 가야 연명에서 구성된 비화 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으로서 봉분이 남아 있는 것은 120여 기, 봉분이 없는 경우는 180여 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무덤의 구조는 대부분 수요실 석강묘입니다. 그리고 횡구시 석심묘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봉분 안에 하나의 덧늘이 이루어진 것이죠. 별도의 부각이나 순장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횡구시 설심묘가 고분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야 고유의 무덤 구조인 횡구시 설심묘에 입구를 설치하는 특이한 형태로 비화 가야만의 이곳만의 독특한 무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분은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사용하고 공간을 구역하면서 쌓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동 송윤동 고분군은 순장 각이 없다는 것이지 순장 문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장은 확인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주피장자의 발치에 나란한 방향으로 그 두 명의 순장자가 매장하는 경향입니다. 이거 묘제의 부장품을 통해서 신라와 그런 교류를 정치적인 그런 체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박물관에서 중앙에 보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고분군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군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것이 이군 분포도 고분 분포도에 속합니다. 여기 지금 파란 테두리 안이 도로 건너편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 찍은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군 고분 분포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가 같이 이군 분포도고, 그리고 이군 분포도에서 우리가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1군은 고분이 분포가 하고 있습니다. 1군 분포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7호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호묘는 세 장방형의 횡구식 설심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횡구식 설심묘는 이 교동 송년도 고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되는 주 묘제로서 구릉 정상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직경은 한 30m 초대형 봉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주체부는 한 7m 정도. 이곳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 공간을 또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장 공간을 4 내지 5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매장 공간의 분할 형태는 일반적으로 입구부, 순장부, 족하부, 시신부, 두상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발 아래쪽이라고 해서 족하, 그리고 머리 윗부분이라 해서 두상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순장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순장부에는 다량의 그런 부장품이 없습니다. 구분을 할 때 만약에 이 순장 부분에 다량의 부장품이 있을 때는 순장 부부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발 아래 족하부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1군 7호분을 왜 4 내지 5 공간으로 얘기를 했냐면, 여기 순장부를 보게 되면 여기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에 아래 공간에는 부장품이 없고 위에 부분이 부장품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4, 5 공간 이렇게 뭐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보고서 논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사업 공간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동에서는 이런 분할 공간이 4 내지 5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 아라가에서 봤던 3 공간과 분할 공간과 한번 비교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고분에서 분할 성토를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전 시간에 가면 개성 고분 이 지구의 1호묘를 이 무덤은 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서 복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면서 분할 성토를 조성된 것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방향으로 물성이 다른 흙들을 사용을 하면서 분할 성토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할 성토를 교동 송년도 고분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횡구식 석곽입니다. 이 횡구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실의 형태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횡구부가 존재하지만 추가장이나 순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과 과거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횡구시 석곽, 횡구시 석실 이렇게 구분을 모식도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횡구시 석실묘는 주 피장자의 중심으로 해서 머리 부분이나 발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부장품들을 많이 부장품을 다량의 부장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횡구시 석실묘는 이렇게 횡구시 석실묘와 같이 묘도도 있고 횡구부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장품을 많이 두고 난 후에 추가장이 없는 경우를 횡구식 석실묘. 횡구식 석실묘는 부장품은 굉장히 양이 줄어들면서 추가장이 가능한 것을 횡구식 석실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횡구식 석실묘를 보게 되면 묘도 횡구부가 있으면서 1차, 2차 이렇게 추가장이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리하면 횡구식 석곽묘는 추가장이 없고 부장품이 많고 횡구식 석실묘는 추가장이 가능하고 부장품이 적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군 분포도의 7호분에서 이렇게 반대편에 볼 수 있는 고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넓은 지역의 고분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7호분과 1군의 7호분, 2군의 이렇게 10호분이 1등급 고분군의 가장 큰 고분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대형 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변의 고분들이 2등급, 3등급 고분군들이 계속 조성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동 송년도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송악도 고분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악도 고분군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세개의 능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고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송영도 고분군의 도로 건너편에 여기가 기원리 고분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소가야 묘제는 목강묘는 2세기 후반에 등장하지만 고성 지역에서는 2, 3세기대의 목강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늦은 시기에 이런 무덤의 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축조되는 송악동 2호분의 목강묘가 확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수요시기 석강묘는 5세기 전반에 출현을 해서 6세기 중엽까지 축조되면서 하나의 특징은 순장곽이 아니고 다곽식 분구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곽식 분구묘가 이 지역의 묘지의 특징인데요. 자, 여기 지금 조성된 것을 보면 5세기 후반에 구릉 정상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분구묘인데, 이 분구묘는 봉분묘와 달리 분구를 먼저 조성한 후 분구 상부를 굴착하여 매장 주체부를 축적하는 고분을 분구묘라고 합니다. 이런 분구묘는 영산강 유역이나 일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분구묘의 등장은 5세기 이후 고성이나 통영 지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와는 조금 이질적인 그런 묘지로 여기지는데요. 자, 이런 분구묘의 형태를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송악동 요 전체를 1호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이는 한 750m 정도 되는데요. 자, 옛날에는 지금은 조사하고 난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세 개의 무덤이 확인이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본의 그런 전방 후원분과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방 후원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발굴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1호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호분 안에 1A, 1C, 1B 이렇게 중심으로 다각이 많은 곽들이 조성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1E는 목강묘입니다. 이 목강묘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조성이 된 것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장 중심에 있는 1A는 수요실 석강묘입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1C, 1A 다음에 1B가 아니고 1C입니다. 이거는 횡리식 석실묘, 6세기 중엽에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1B는 마찬가지 석실묘인데 조금 빠른 시기에 6세기 초에 조성이 된 석실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게 되면 1D가 있는데 이거는 소형입니다. 소형 수요시 석강묘는 아마 1C, 1B 앞선 시기에 5세기 중엽에 조성이 된 석강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악도 1호묘의 1A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곽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곽들은 순장곽이 아니고 배장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동 1B 1호묘를 보게 되면 대형 횡령식 석실묘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벽면을 보게 되면 회점토를 발라서 미장한 모습과, 그리고 위에 천장을 보게 되면 붉은 주칠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보게 되면 문주석을 형성이 되어 있고 문지방석, 이렇게 그 문의 구조를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구조들 일본 북부의 구주 지역에서 이런 석실 요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송악동 1B 1호묘는 6세기 전엽에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B-2호나 1B-3호는 조금 시기가 늦은 6세기 중엽 편년에 되는 유물들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송악도 1시 호면을 보면 6세기 중엽 석실묘의 구성을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문주석이나 문비석, 이렇게 문지방 형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실분이라도 초기에는 이렇게 문주석이나 문비석을 갖췄고, 나중에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 참고로 1D 1호묘의 5세기 중엽에 조성되는 위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가야 고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답사를 한 계획을 세운 것은 이 가야 고분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 전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현재 가야 고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환경에 이루어져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답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 가야를 전기 가야의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던 가야의 역사가 후기 가야의 중심인 고려 대가야가 멸망을 하면서 가야 문화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가야 고분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가야 고분은 강한 지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 고분의 묘제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목감면은 2세기 전반 이전에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2세기 중후반을 경계로 해서 주묘제가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3세기, 4세기 그리고 4세기 후반까지 목광묘가 주묘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세기 전반, 6세기 초까지 수요식 석가묘가 주묘제로 성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세기 말에서 6세기 가야가 멸망할 당까지는 석실묘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편년의 관련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조금 개개인의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목관에서 목곽, 수요식 석광묘, 회여식 석실묘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가야 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022년도에 저희
답사를 통해서 가야 고분은 어떤 형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